자, 계속해서 4교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4교시 문제를 보시면은 자, 6문 중에 4문을 선택하시오 되어 있어요. 1번에 보시면은 자, 우리가 시공 후 공사 관리입니다. 사업 관리, CM이죠. 자, CM 관리하는데 시공 후 업무인 시설물 인수인계. 자, 그 다음에 자,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 업무, 인수인계 계획 검토 관련 업무와 하자 지원 업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거는 뭐 CM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쓰는 거죠, 그죠? 자, 이거는 정확하게 뭐 내용이니까, 그죠? 업무 관계 하신 분은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2번에 보면 콘크리트 구조물 부동치마, 이거는 뭐 기본 나왔던 문제지, 그죠? 3번에 보면 안반구간 포장 구성 단면, 이것도 나왔던 문제고, 그죠? 자, 그 다음 4번에 보면 케이블로 가설된 현수교, 사정교, 계층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와서, 그죠? 자, 그래서, 자, 요거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처음 나왔습니다. 그죠? 처음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자, 요거는 장교 시공계획 과거에 나왔던 문제고, 자, 요거는 하수관로 설치 나왔어. 그죠? 그럼 여기서, 자, 여기 4번하고, 그죠? 1번은 사실은 뭐 여기는 처음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3번, 5번, 6번,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죠? 그럼 요 두 개는 쓰기 좀 난해할 거고, 나머지는 뭐 충분히 쓸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그죠? 1번 문제는, 자, 여기서 우리가 건설 사업 관리를, 그죠? 건설 사업까지가 CM이죠. 그죠? CM 관리입니다. CM에서, 자, 시설물 인수 인계 계획 1 질문이, 그죠? 자, 여기서 시설물 인수 인계 계획. 자, 시설물 인수 계획. 자, 인수 인계 계획에 대해서 인수 인계 계획 검토하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하자 지원 업무. 여기 하자 지원. 하자가 생겼을 때, 자, 지원 업무. 하자 지원 업무. 자, CM 관리를 할 때, 자, 공사가 종료되고 시설물을 인수 인계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럼 하자 지원 업무는 어떻게 할 거냐? 요걸 물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는, 자, 그러니까 요거는, 자, 요거부터, 그죠? 자, 우리가 준공 완료 후죠. 준공 완료 후에 요거는 14일 이내에 우리가 인수인계를 해야죠. 그죠? 시설물 인수인계를 수립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14일, 그죠? 그럼 검토사항이 뭐냐? 물어서 검토. 그럼 시설물 인수인계를 하는데 검토사항이 첫째, 자, 우리가 공사의 개요. 전체 공사의 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설물의 운영 지침서예요. 자, 운영 지침서. 시설물 운영 지침서.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우리가 시운전 결과입니다. 그죠? 자, 시운전 결과에 대해서.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비 준공검사. 준공검사 결과, 예비 준공검사 결과. 그 다음에 뭐 또는 여기서 우리가 특기사항 등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전체 공사 일반 운영 지침서, 시운전 결과, 예비 준공검사 결과, 특기사항을 검토해 줘야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자 지원 업무다. 하자 지원 업무는 어떻게 했냐.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준공 후. 자, 준공 후, 예를 들어서, 자, 발주청. 그죠? 준공 후에는, 자, 이거 발주청이죠. 발주청과 시공자 간에, 자, 분쟁 의견이 있을 경우는, 자, 시공자 간에, 발주자하고 시공자 간에 분쟁 의견이 있을 때는, 자, 이거는 검토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죠? 검토 의견을 제시한다. 발주자하고 시공자 사이에 분쟁이, 그죠? 의견이 있을 때는, 자, 우리는 사업 관리자로서 우리가 검토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준공 후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한 경우, 그죠?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자, 여기서 하자 보수 대책을
수립해줘야 돼요. 수립. 그죠? 발주청이 요구를 하면은 하자에 대해서 보수 대책을 수립해줘야 됩니다. 그죠? 수립해준다. 그러면 다시, 자, 용역 기간이 끝나고 종료되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죠? 자, 그는 이건 업무는 수행해야 돼요. 수행해야 되는데, 자, 여기는 별도로 실비를 지급받고 한다. 그러면 다시 말합니다. 발주자하고 시공자 간에 분쟁이 있을 때는 검토 의견을 제시해야 되고, 발주자가 요구할 때는 이 하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준공기간이 끝나서, 자, 준공기간이 지난 후에 요청을 하면은 수행해줘야 돼요. 수행하고 실비를 복구해준다. 이게 하자 지원 업무의 규정 내용입니다. 여기 규정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2번을 보시면은 부등치마 나와서, 그죠? 부등치마 또는 부동치마. 자, 여기서는 부등치마 나와서, 그죠? 이거는 부등치마, 구조물 부등치마, 그죠? 구조물 부동치마.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부동하고 부등도 다 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집안이 불균등하는 부등이라고 그러죠. 근데 요거는 구조물이 일체로 안 오는 부동이라고 그러죠. 부동치마, 부등치마 이렇게 물었어. 자, 구조물이 여기서 구조물이 부등치마 생기면은, 자, 그래서 주로 뭘 하느냐? 이질지반, 이질기초, 이질지층. 자, 그 다음에 인접지반, 제하중. 자, 그 다음에 지하수의 사면. 자, 공동, 중량 차이, 연약지반, 기초가 잘못됐다. 액상화, 자, 지지력, 자, 근접시고. 자, 그래서 수리, 이인제지사가 공중인계를 액지근하더라. 그죠? 이질지반, 이질지층, 이질기초, 인접지반, 제하중 상태, 지하수의 변화, 사면에 시험했거나, 공동이 있거나, 중량 차이가 생기거나, 연약지반이나 기초가 불량하거나, 액상화가 생기거나, 지지력이 불량하거나, 근접 시험할 때, 자, 부동치마가 생기더라. 부등치마가 생기더라.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 문제고. 자, 그럼 부등치마의, 자, 방지 대책은 뭐냐? 나서, 그죠? 자, 제일 상부구조물 대책이고,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기초구조 대책, 기초구조 대책이 있고, 그 다음에 집안 계량이 있어요, 그죠? 집안 계량. 자, 상부구조물은 첫째, 자, 1해서 가급적은 경량화해라. 2번에, 자, 균등 배분, 그죠? 하중을 균등 배분해라. 아니면은 익스펜드 조인트를 줘라. 자, 가급적은 길이는 짧게 해라. 길이를 짧게 해라.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자, 가급은 강성을 크게 해라. 그죠? 자, 어떤 구조물이,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식이 있고,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또는, 자, 이런 식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엑스펜 조인트를 줘라. 그죠? 엑스펜 줘라. 경량화해라. 하중이 언발아서 생겨. 자, 예를 들어서 이 하중 자체가 이렇게 되면은 여기 치마되고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중을 균등 분배해라. 엑스펜 조인트를 가급적 길게 해라. 강성을 크게 해라. 상부조물 대책. 맞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기초구조물 대책은, 자, 이거죠. 그죠? 만약에 기초구조물 때문에 말뚝 박으면 돼요. 말뚝. 그죠? 집안에 박으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 우리가 직접 기초에서 생기니까 말뚝에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말뚝 기초를 안 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자, 깊은 기초를 하든가 아니면은, 자, 여기서, 자, 우리가 보상 기초예요. 보상 기초. 자, 이걸 가지고 크로팅 파운데이션. 자, 파운데이션 해서 이걸 보상 기초. 보상 기초는 뭐냐? 이렇게 해서 지하실을 파내라. 그죠? 여기서 W1 흙에 파낸 만큼 여기서 W2. 자, 이 흙에 파낸 만큼 이렇게 하면은 이게 부등치마 안 생겨. 이걸 가지고, 자, 크로팅 파운데이션 뜬기초, 보상 기초.
보상 기초를 해라. 그죠? 자, 파일을 바꾸든가 보상 기초를 해라. 아니면은 여기서 우리가 집안 계량을 해라. 그럼 사제 집안 계량, 연약 집안 계량. 요거는 뭐 PV치와 복용표도 같이 쓰면 되고 CV 동포전자. 주로 이거는 연약 집안 계량. 여기 상부구조, 기초구조. 핵심은 여기서 보상 기초를 했든가 말뚝을 박든가 집안 계량을 충분히 해라. 뭐 요거는 일반적인 사항이죠. 그죠? 자. 자, 3번을 보면은 안반 구간이죠. 안반 구간의 포장 단면 구성. 안반 구간의 포장 단면 구성 또는 이걸 지난번에 이렇게 박스 암거 자, 상단 포장 구간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안반 구간에 자 해라. 그죠? 자, 그럼 안반 구간의 포장 단면 구성을 설명하시오. 그죠? 그럼 안반 구간에 무슨 포장 단면 하느냐?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노상이 있어요. 노상이 있습니다. 안반 구간에 노상이 있고. 그러면 여기서는 항상 그죠? 자, 필터층이 있어요. 필터층이 있고 유공간이 있고 배수를 해줘야 돼요. 배수를 하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포장을 해줘야 돼요. 그죠? 포장해서 이렇게 왔을 때 이 물이 배수층을 해서 외부로 해라. 아니면은 여기 동상이 있으니까 그죠? 동상이 걸리니까 이렇게 배수층을 해줘라. 그죠? 자 핵심은 자 우리가 여기서 자 이거 필터층입니다. 안반층은 필터층 있어라. 그 다음에 유공간 배수를 해줘라. 물이 오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자 이런 계곡이 있어가지고 자 사연식 자 이렇게 암구가 있어요. 암구에서 이렇게 예를 단면이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자 예를 들어서 노상이 있어요. 노상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필터층을 하고 포장해요. 그럼 만약에 물이 이래가지고 여기서 물이 안 빠져나니까 그래서 여기서 자 이 유공간을 설치를 해서 배수층을 해라. 배수층 그죠? 배수층을 해줘라. 그럼 배수층을 해주든가.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우리가 CT 자 요거는 시멘트 안정 처리지 그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시멘트 자 안정 처리나 그죠? 트레이드 그죠? 트레이드 안정 처리 자 베이스 그죠? 시멘트 CT 안정 처리를 하든가 CT 안정 처리하든가 CT 필터층 CT 안정 처리 필터층을 해라. 그죠? 자, 그래서 물이 이 필터층은 포화된 상태에서 항상 50%가 자, 2시간 내로 빠질 수 있는 필터 기능을 갖도록 해라. 이겁니다. 50ml가. 그래서 유공간은 항상 50ml 이상을 유공간을 설치해라. 그죠? 그래서 핵심은 여기서 필터층을 설치하는 게 핵심 단면입니다. 핵심 한다. 그죠? 나머지는 아스팔트 포장, 콘크리트 포장 뭐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그죠? 자, 4번에 보시면은 케이블로 가선된 자 여기서 현수교 자 사장교 현수교 사장교 여기서 계측 모니터링 시스템인데 그죠? 계측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그럼 계측 모니터링 시스템이 뭔지부터 그죠? 모니터링 시스템은 자, 그래서 크게 하면은 자, 우리가 이제 센서가 있고 자, 그다음에 자, 계측 장비가 있어요. 계측 장비가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신호 처리 장비가 있어요. 자, 신호 처리 장비. 자,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기술이죠. 기술의 자, 정보 처리 기술이죠. 정보 처리 기술을 우리는 시스템 자, 예를 들어서 계측 모니터링입니다. 센서하고 계측 장비하고 신호 처리 장비하고 기술 정보 처리 장비를 일치화된 겁니다. 일치화된 걸 자, 말한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이거를 자, 그래서 자, 이 센서하고 그다음에 컴퓨터하고 그죠?
컴퓨터하고 조합을 시켜서 자, 계측 관리 하는 걸 말합니다. 센서, 계측 장비, 친화 처리, 정보 처리를 컴퓨터에 조합해서 실시간으로 자, 체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자, 요거는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뭐냐 이게 목적이 뭐냐 보시면은 첫째, 자,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수동 계측을 해요. 수동 계측을 하면 그 결과가 있어요. 결과를 보고를 하고 대책을 수립하면은 최소한도로 우리 일주일 내지 2주가 소요돼요. 그죠? 작성하면은. 자, 그럼 핵심이 뭐냐? 자, 이거는 실시간이죠. 실시간 정보를 체크해서 대책을 즉시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죠? 자, 목표는 뭐냐? 자, 모든 가동 초기 특성 값을 예측해서 자, 우리가 유지관리의 효율성, 결국은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수립한다. 수동 계측은 우리가 계측하고 검토하고 보고하고 결과를 다시 하면은 최소한 일주일 이상 걸리는 걸 자, 이거는 실시간으로 바로 예측을 했어요. 예측해서 대책 수립해서 조기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니터링을 한다. 그죠? 모니터한다. 그러면은 자, 그럼 여기에 자, 케이블 교량에 자, 그럼 계측 장치는 뭐가 있느냐?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강파 계측기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케이블 장력치 측정도 있고, 자, 그 다음에 각종 변이계도 나오고, 그죠? 자, 그 다음 온도계도 나와, 온도계도 나오고, 지진계도 있어요, 지진계도 있고, 그 다음에 자, 풍향과 풍속계 나오고, 그죠? 풍향과 풍속계. 자, 그 다음에 가속도계도 나오고, 변행률계, 그죠? 변행률계도 나와요. 변행률계,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그 강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케이블 장력계, 변이계, 온도계, 지진계, 풍압계, 풍향계, 반력계 또는 이런 계측계, 이런 계측기를 설치를 해서 자, 컴퓨터에 연결해서 자, 그러면 실시간으로 자, 그 예보하고 경보를 해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걸 우리는 자,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한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 핵심 뭐냐? 이거는 이 계측에 자, 우리가 소프트웨어 기술, 그죠? 소프트웨어를 구비를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 프로그램을 자, 프로그램화해야 되고, 자, 데이터베이스를 자, 구축해야 되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온라인 전송 시스템이 들어가죠. 온라인 전송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자, 이런 시스템을 갖고 실시간에 계측을 해야 된다. 그죠? 이런 관리 시스템이 요거다. 그래서 뭐 요거는 뭐 참고로 보셔도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최근에 자, 사고 예방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에 보시면은 가설 장교를 하는데 시공 계획 시 고려 사항 뭐래서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장교를 보면은 자, 우리가 행장교가 나오죠. 행장교가 있고 돌제장교가 있어요. 그죠? 돌제장교가 있어요. 자, 행장교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식으로 교량 상판이 있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육안에 접지를 했어요. 사항을 박아서 접지를 이렇게 해서 그죠? 접지를 해서 자, 선박을 여기 하면은 이게 행장교죠. 행장교인데 자, 돌제는 뭐냐? 자, 여기다가 자, 이런 식이죠. 자, 이런 식으로 여기다 말뚝을 받고 이렇게 했어요. 접안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건 이걸 돌출 장교를 합니다. 그죠? 장교 접안 시설이 그죠? 그래서 강간 파일 접안 시설을 장교를 합니다. 강간 파일 접안 시설을 장교를 하는데 그러면 이 장교를 하는데
자, 우리가 이 장교는 전부가 가설 장교죠, 그죠? 구조물, 일반 구조물은 뭐 콘크리트 장교를 쓰지만 일반 가설 장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 검토사항이 뭐냐?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다가 예를 집안이 있고, 자, 장교가 이렇게 있을 때,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이 저반실 있을 때, 자, 이걸 슬라이딩이라고 해요, 슬라이딩. 기초 집안의 슬라이딩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죠? 자, 위치. 정확한 위치를, 자, 위치 측량이 정확해야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공기 지연, 자, 지연 요소. 항만공사의 공기 지연 요소를 검토를 해야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파랑, 조이차, 자, 조류, 위치, 그죠? 이거 위치 이동, 이걸 파악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현장에서는 용접이죠. 용접 또는 이음 처리. 이음 처리를 검토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말뚝을 박으니까 부마 촬영. 자, 부마 촬영을 해야 되고, 자, 시공 관리가 필요하지, 그죠? 말뚝 항탁,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항탁이, 항타선이 필요하더라,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요게 핵심은 요거죠. 고려사항은 슬라이딩을 해야 되고, 위치를 해야 되고, 공기지연 요소를 해야 되고, 파도 조이차를 해야 되고, 용접이나 항탁이나, 자, 그 다음에 재료 수송 등을 검토해야 되죠. 그럼 여기다 이제 예를 들어서 사전 조사 사항이 있어요. 그죠? 사전 조사를, 자, 일단은 사전 조사를 하고, 자, 그럼 사전 조사를 하고 나서 위치냐, 그죠? 자, 두 번째 자재 수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항타선을 결정해야 되죠. 항타선을 결정하고, 자, 시항타를 해야죠. 그죠? 시항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본항타를 받죠. 본항타를 받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록을 하죠. 항타 기록을 합니다. 그죠? 항타 기록을 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자, 예를 들어서 슬라이딩이라든가 위치라든가, 그 다음에 공기지연 요소라든가, 파도라든가, 용접이라든가, 하일 항타라든가, 자, 그 다음에 각종 문제점을, 자, 우리가 검토를 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지, 그죠? 이것도 우리가 기출문제, 과학 기출문제입니다. 자, 6번에 하수관로. 자, 우리 출제원 중에 상하수 길사분이 몇 분 계세요. 오신 분이 항상 하수관로에 대해서 항상 나옵니다. 그죠? 자, 오늘 용어 설명에 하수관로 용접도 나왔죠. 그죠? 하수관로에, 자, 여기서 강성관이 있고 연성관이 있어요. 그죠? 강성관, 연성관에 여기서 기초 형식을, 자, 기초 형식의 종류하고, 자, 고려사항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자, 우리가 이제 강성관을 한번 볼게요. 강성관을, 자, 첫째 강성관은 콘크리트관 또는 우리가 도관이라고 했어. 자, 요거 콘크리트관, 도관을 강성관이라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 경질 집안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연약 집안이 있어요. 그죠? 연약 집안이 있고, 자, 극연약 집안이 있어요. 연약토 집안이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는,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세석 기초를 하든, 자, 모래 기초를 하든, 자, 그 다음에, 동바리 기초, 동목 기초를 하든, 그죠? 이렇게 해서 일반적 경질 집안에는 이렇게 하면 되죠. 연약 집안은 콘크리트 기초해야 돼요. 그죠? 콘크리트 기초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콘크리트 기초 또는 뭐 세석 기초. 극연약면은 말뚝 기초해야 돼요. 말뚝 기초를 하든가 콘크리트 기초를 하든가. 요거는 콘크리트, 그죠? 여기는 자, RC 기초, 콘크리트 기초 하셔야 돼요. 그 극연약은 콘크리트 기초하고 연약이면 콘크리트 기초하고 그 일반 경질 집안은 세석이나 모래나 그 동바리 갖다 하면 된다. 이 말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 뭐 경질 집안이니까 갖다 하게 되고 연약 집안에는 콘크리트 하면 되고 극연약은 말뚝 박아라. 아니면은 철근 콘크리트 기초 해라. 요 말이죠. 그죠? 그다음 이제 연성관 있어요. 연성관. 그 연성관은 주로 뭘 가져가느냐? 자, PVC. 자, 연마 비닐관이죠. 자, 닥타일. 다 우리가 닥타일 주철관입니다. 닥타일 주철관이죠. 자, 그럼 여기서 경질 집안은 뭘 하느냐? 이게 모래기초 하면 돼요. 모래기초.
모래기초하고 얘는 모래기초예요. 샌드파는 모래기초 하면 돼요. 연약 강성 경질 집안이니까 모래기초 하면 돼요. 그죠? 자, 그럼 여기도 모래기초 합니다. 모래기초.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일 시멘트 기초나 모래기초 하면 돼요. 자, 여기죠, 여기. 자, 여기서는 자, 말뚝기초. 얘도 말뚝기초를 하든, 자, 소일 시멘트를 하든, 자, 그 다음에 콘크리트나 또는 모래기초를 해라. 그죠? 자, 그죠? 얘는 콘크리트 도관을 얘기하는 거고, PVC나 닥테일 주철관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경제 집안에는 간단하게 해도 되는데, 연약 집안하고 극연약 집안 말뚝을 하든 콘크리트 하고 해라.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다.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거기서 자, 우리가 이제 극히 유의사항이 뭐냐 합니다. 그죠? 자, 모래 치환할 때 다짐에 대해서, 그죠? 다짐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설 후, 다짐 후, 자, 매설간 자, 설치를 하고, 자, 그럼 여기서 자, 결국은 부등침하예요. 그죠? 부등침하 요인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좌우 이동이 없도록 해라. 그죠? 자, 균등 다짐이 되도록 해라. 그죠? 이거는 일반적인 뭐 이렇게 쓰셔도 되겠지. 그죠? 자, 이것으로서 4교시 문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